전문직이다 보니까 소득은 좀 있는데 시간이 없어요. 의사분들 대부분 고민이 비슷하더라고요. 내가 사업으로 갈아 넣어서 번 돈을 투자를 통해서 불리거나 안전하게 부동산에 파킹을 해놓고 싶은데 논현동 중에서도 굉장히 좀 좋은 입지에 맞죠? 저 뒤쪽이 도산대로예요. 저 길만 건너면 이제 신사동이죠. 어디서 왔어요? 아, 저희 저 물건 소개받고 왔습니다. 오, 혹시 소유자 분이신가요? 예, 어느 부동산이에요? 저희 디벨롭 하고 있는 시행사고요. 시행사예요? 중개법은 아니고? 중개는 안 하고 있어요. 디벨롭을 하구나. 시행하시나요 혹시? 조금씩이요. 왜 파세요? 안녕하세요, 황금대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장훈 씨입니다. 오늘 저희가 또 상담을 또 소개해드릴 사례는 전문직입니다. 최근에 상담 오셨죠? 이분은 전문직이다 보니까 소득은 좀 있는데 시간이 없어요. 의사분들 대부분 고민이 비슷하더라고요. 맞아요. 내가 사업으로 갈아 넣어서 번 돈을 투자를 통해서 불리거나 안전하게 부동산에 파킹을 해놓고 싶은데, 왜냐면 내가 일을 해야 돈이 벌리는 구조다 보니까 맞아요. 이분은 그래서 역삼 쪽에다가 건물을 이미 지어보신 분이에요. 지은 건물을 손절을 해서라도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상담을 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건물이 좀 놀랐던 게 준공이 작년에 났더라고요. 근데 현재까지 그냥 뒀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바쁘기도 하고 네. 그냥 부동산에 그냥 말해놓고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는데, 지금 현 시장에서는 또 임대가 잘 안 맞춰지죠. 내가 이거를 어떻게든 임대를 맞추고 좀 중기적으로 가져갈 거냐, 뭐 팔 거냐, 이걸 처음에 상담을 오셨는데 저희가 좀 보니까 어쨌든 토지를 조금 고점에 사셨고 건물 기획적인 부분도 약간은 아쉬움이 보여서 그런 걸 솔직히 의견을 말씀드려서 원가로 매각하거나 손절을 하는 방향까지 스스로 고민을 해보시겠다. 근데 이제 만약에 그렇게 하면 본인이 다시 돈이 한 4, 50억이 생기는데 그렇죠. 좀 이걸로 그럼 제대로 수익이 나는 걸 좀 추천을 해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물은 예뻤어요, 눈에 보이는 건. 근데 뭐 주차라든지 조금 너가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 아니 하고 딱 텀을 주시길래. 텀을 아니 나 이제 쉬엄쉬엄 하는 거야. 알겠습니다. 네, 하시죠. 건설비도 이제 공사비도 좀 얘기를 들었는데, 솔직히 저희 기준에서는 바가지를 조금은 쓰신 것 같다. 조금 과했다. 약간 그런 면에서 이제 이분이 이걸 느낀 게, 내가 바빠가지고 그냥 중개사 통해서 땅 사고 건축사 통해서 그냥 설계하고 시공사 아는데 소개받아서 그냥 돈 주고 맡겼더니 이제 이렇게 딱 해놓고 임대를 놓으려고 보니까 단순히 임대료의 문제가 아니고 구조도 문제였고 설계도 문제였고, 문제라기보다는 아쉬운 부분이었죠. 그런 거를 다음에 이거를 손절해서라도 팔고 저희한테 상담을 온 게, 처음부터 조금 기획이나 아니면 수지 분석이나 이런 거를 좀 제대로 공부 좀 하고 분석하고 접근하고 싶다라고 해서 저희한테 이제 의뢰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매도나 손절을 생각하고 오셨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러면 이 다음 물건을 수익이 제대로 나는 걸 추천해 드릴까, 그거를 좀 상담을 드렸던 사례입니다. 정리하면 이분은 40대 중반의 전문직이고 연소득은 한 4억 이상 되는 잘 버는 분이시죠. 그리고 지금 역삼동에 이미 해놓은 거를 손절을 하게 되면 나오는 돈 한 4, 50억 가지고 좀 더 상급지에 중장기로 투자할 만한 거, 그런 걸 찾고 계신 이분에게 투자할 만한 지역을 한번 가보시죠. 아무튼 여기 있는 의뢰자분이 한번 역삼에서 디벨롭을 하셨어요. 큰 재미를 못 봤고 이번에는 좀 제대로 공부를 하고 좀 전문가한테 이제 의견을 듣고 도움을 좀 받아서 하고 싶다. 또 그 사이에 또 자본금도 모아서 당장 막 현금 흐름이 중요한 게 아니다. 상급지에 어느 정도 중장기 파킹을 하는데 이번만큼은 좀 수익이 확보되고 시작하고 싶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신사나 삼성동 아니면 청담동 약간 그쪽으로 좀 찾아봤는데, 그래도 좀 안전마진이나 당장 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격 대비 저렴한 거, 그러면서도 좀 괜찮은 걸 찾다 보니까 결국은 또 현동이다. 그러니까 세 개째 하고 있기도 하고, 그렇죠. 매물을 워낙 많이 검토하다 보니까 사실 논현동 매물은 제가 좀 빠삭해요. 논현동 중에서도 굉장히 좀 좋은 입지에 맞죠. 저 뒤쪽이 도산대로예요. 도산대로 이면이고 저 길만 건너면 이제 신사동이죠. 그래서 신분당선과 3호선이 지나가는 신사역, 그리고 도산대로의 남쪽에 위치하는 논현동에서 최상단에 저희가 지금 와 있고요. 여기는 신사역에서는 지금 약 100m 정도 걸어온 도산대로의 첫 번째 이면입니다. 오늘 이 찍으러 온 물건은 사실 제가 작년 말에도 검토를 했던 물건이에요. 그 물건이 당시에는 명도랑 용도 변경 조건이 일부 안 맞아서 바로 디벨롭하기가 어려웠는데 다시 시장에 나와가지고 소개를 드려볼까 합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 명도 문제나 아니면 주택 상태나 이런 용도 변경 이런 것들이 좀 해결되면서 다시 나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엄청난 수익이 보장되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면 시장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사업성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제 공동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단기간 내에 수익을 내야 되다 보니까 그만큼 안전마진이 좀 많이 나야 되고 그만큼 더 신경을 쓰는데, 이게 신경 안 썼다는 건 아니지만 개인이 투자를 한 거다 보니까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괜찮은 걸 찾았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가보시죠. 전화 엄청 오네. 주차 같은데? 일단 빼주고 와. 네.
죄송합니다. 지금 이 건물 다시 매물이 나와가지고 좀 답사왔는데. 어디서 왔어요? 아, 저희 저 물건 소개받고 지금 왔습니다. 어, 혹시 소유자분이신가요? 예, 어느 부동산이에요? 저희 디벨롭 하고 있는 시행사고요. 시행사예요? 중개법인 아니고? 중개는 안 하고 있어요. 까지 아직. 회사구나. 네. 회사. 시행하시나요, 혹시? 조금씩이요. 왜 파세요? 내가 명도하고 용도 변경하고 다 했어요. 저 부동산에서 소개받고 물건을 보러 오신 거냐 그러니까. 네, 근데 좀 입지랑 좀 보려고. 어차피 부술 거니까. 요거 세 번째 샀어요. 가격은 잘 샀는데 그냥 기다릴 수도 있고 신축할 수도 있고 고민하다가 임자 있으면 주고 다시 잡자 이렇게 생각을 바꿨어. 없으면 그냥 내가 기다리고 그렇게. 어쨌든 일단 차는 빼겠습니다. 아니, 소유주를 만났어요. 진짜? 시행사 대표님을 만났네. 저를 되게 귀엽게 보시네. 제 명함도 드렸거든요. 달라 그래서. 그래서 늦었구나. 촬영 중에 잠깐 차 빼달라고. 차 빼달라고 전화가 와가지고 갔다 왔는데 마침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의 소유주분을 만나서 잠깐 대화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새 갑자기 비가 쏟아지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일기예보를 보고 일찍 찍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비가 와서 일단 여기서 설명드리는 거 위주로 하고 아까 어디까지 설명했지 근데? 어쨌든 여기가 신사역에서 100m 거리다. 여기가 이제 도산대로 바로 남쪽 이면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 물건지까지 한번 비가 오니까 가보시죠. 아니 근데 비가 갑자기 생각보다 많이 오네. 후다다다닥. 지금 여기 올라가는 길에 보면은 왼쪽 건물도 지금 리모델링을 해서 임대를 맞추고 있는 그런 건물도 있고 그 뒤에도 지금 이미 사옥으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현장이 있죠. 현재 물건 기준으로는 작은 사도를 접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북도로예요. 그리고 도로 폭이 4m가 온전히 나와서 도로 제척도 받지 않습니다. 비가 오니까 맞은편 집에 여기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안으로 들어가서 뒤로. 자, 어쨌든 갔는데 어차피 저희가 부술 거니까 이 건물에 대해서 뜯어보기 하기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현재 여기가 공구상 지하 1층이에요. 근데 지상에 완벽히 노출이 되는 그런 지하 1층. 이게 이제 신축해도 똑같이 적용을 받을 수 있어서 좋고 그러니까 만약에 한 개층을 더 파면 지하 2층까지 파는데 실제 완전 지하는 한 개층만 있는 그런 건축물이 되는 게 매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도로가 있기 때문에 지상으로도 건축물이 좀 덜 깎이고 많이 올라간다. 이 반대편에 남측으로 6m 도로를 접하고 있어요. 그게 또 삼거리 코너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가시성도 확보가 되는 그래서 아무튼 남쪽 도로, 북쪽 도로 두 개 접했는데 이게 북쪽이 좀 더 낮은 구조죠. 반대편 가서 한번 또 보시죠. 저 뒤로 가면은 약간 그 공원이 공원이 있는데 사실 여기도 오피스가 많죠. 상권이 그렇게 많지도 않으면서 좀 조용하기 때문에 오피스 수요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주거지도 있긴 한데 여기가 이제 남쪽이죠. 네, 여기가 이제 필지 기준으로는 남쪽이고 차량은 아무래도 이쪽으로 주로 통행을 하게 될 거고요. 살짝 언덕이 있기는 한데 이 덕분에 반대편에 지하층이 노출되는 거니까 장점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건물을 철거 전에 폐기물을 정리하고 있는 그런 방향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 건물에 대해서 설명드리기보다 이 거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어요. 강력히 추천했던 이유는 언덕 중에 그래도 제일 고지대 쪽에 있고 나름 삼거리를 통해서 약간의 가시성도 확보되면서 이쪽으로 가면 이제 신사역이 또 나오거든요. 지금 좌측에 보면 전부 개발이 돼 있죠. 교통의 약간 핵심지기도 하고 지역도 좋고 오히려 여기는 지금 3면이잖아요. 세 번째 면인데 2면까지는 좀 상권이 많고 시끄럽기 때문에 오히려 오피스 수요는 좀 조용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상권이 가깝고 교통이 좋은 데니까 딱 이런 데가 좋은 것 같아요. 높지 않은 평당가 나왔기 때문에 괜찮게 보고 있고 요거에 대한 사업성을 한번 들어가서 자세히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기는 한번 들어가서 자세히 보는 걸로 하고 비는 그쳤는데 눅눅하니까 사무실 빨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현장에 다녀왔고 이분한테 추천드렸던 부지를 보면은 사실은 신사동 근처죠. 논현동이긴 한데 거의 뭐 최상급지라고 볼 수 있죠. 우연히 매도자까지 잠깐 만나서 차 빼러 간 사이에 녹화 중에 차 빼러 가가지고 제가 음성이 녹음이 돼 있는데 듣고 올까요? 땅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네이버가 기준으로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매물은 이제 100평이고요. 이게 토지가 70평이 좀 넘거든요. 토지 평당가로 치면 대략 1억 3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제 요거는 거의 멸실 조건까지 다 우리가 디벨롭을 할 수 있게 포장이 잘 돼서 나온 가격이라서 이 입지에 1억 3천이다? 나쁘진 않습니다. 원래 이게 사실은 저희한테도 왔던 물건이죠. 작년 하반기쯤 그러니까 1억 초반대에 사실 왔었어요. 근데 그때 저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고 토지가 마음에 들어서 대표님이랑 여기 임장도 한번 갔었고 그때는 이게 명도
용도라든지 그 용도 변경 협조가 좀 안 되는 가세대 물건이었는데 그걸 지금 사셔서 다듬어가지고 다시 매물. 역까지는 대략 300m니까 뭐 이 정도면 도보 5분 정도. 초역세권이라고 볼 수 있고요. 코너는 아니지만 도로를 남북으로 접하고 있는 매력적인 필지입니다. 자, 인근의 시세를 보면 여기보다 역에서 먼 쪽도 소지가가 못해도 1억 1,2천은 해요. 거기다가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삼거리에다가 도로 2개를 끼고 있기 때문에 평당가 1억 3천이면은 가치를 판단할 때 나쁘지 않다고 일단 판단을 했고요. 용도 지역은 2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그리고 도로도 2개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개발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컨텐츠를 할수록 퀄리티를 올려야죠. 뭐 이러다 건축사 자격증 따겠다. 이번에 좀 열심히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여러분 앞에 이 보이는 건축 개요를 그냥 도식화했는데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지하 2층부터 지상 5층까지로 신축 계획을 한번 해봤고 지하 1층은 아까 봤던 막다른 도로, 국도로 쪽에서 1층처럼 현황상 노출이 되는 근데 거기는 실제 지금은 주차장이었지. 그렇죠. 현재는 필로티처럼 차고지처럼 주차장이었던 그 공간 임대 면적으로 쓸 수 있도록 구성을 했고요. 완전히 지하에 묻히는 층, 지하 2층까지 파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땅이 사실 1억 3천 정도면 이렇게 해서 임대 면적 극대화를 해줘야 돼요. 강남 땅은 파줘야죠. 요거는 사실은 이렇게 될 수 있죠. 남도로가 더 6m고 쾌적하고 메인이니까 메인 쪽에 1층에 상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북도로는 그 약간 음침하고 약간 주택가인데 왜 거기에 상가를 빼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용적률이 지상만 용적률을 먹는 거잖아요. 땅이 74평인데 이게 2종이잖아요. 그러면은 200%니까 74 곱하기 2 하면은 150평 정도 돼. 그럼 위로 쌓을 수 있는 게 150평인데 그 150평이 지하는 포함이 아니야. 그러니까 위로도 150평 쌓고 밑으로도 100평을 먹으면 250평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주차장은 또 용적률에서 빠져.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차장을 1층에 한 이유는 250평을 먹는데 주차장을 밑에다 놔. 그러면 지상은 150평을 먹고 지하는 100평 먹으려고 했는데 이미 주차장이 까였어. 그러면 임대 면적 넣을 수 있는 게 50평밖에 안 되니까 결국에 강남에서는 임대료가 핵심이죠. 그러니까 임대 면적을 넓히려면 이렇게 구성하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실제로 임장을 가서 봤지만 솔직히 상가가 막 들어와 있진 않았잖아요. 1층에. 그 입지에 따라서 이런 기획을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를 건축사분들이 그런 이론은 아는데 이런 입지에 1층 상가냐 오피스 입지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중개사분들보다는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중개사분들의 관점과 건축법인 거를 다 같이 버무려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어렵죠? 그렇게 해서 지하 2층부터 지상 5층까지 계획을 했고 도식화해서 깔끔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바로 사업비로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토지비는 100억 원 앞에 소개드렸고 건축비는 이게 이제 연면적 기준으로는 250평인데 실제 공사 면적은 대략 300평 정도 될 것 같아요. 연면적이 250평인데 왜 공사 면적은 300평이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중개법인에서는 이거 평당 공사비 요즘 1,200해요 하는데 평당 1,200인데 그 평이 무슨 평이냐 이거야. 무슨 평이냐? 연면적 평이다 이거지. 근데 실제 우리가 공사를 하는 거는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것도 공사를 해야 되잖아. 예를 들면 필로티나 장인용 엘리베이터, 옥탑이나 테라스 이런 거는 이제 연면적인 빠져있지만 공사를 할 거 아니야. 그런 실 공사 면적으로 했을 때는 850에서 900 정도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중개법인에서는 총 공사비는 어느 정도 맞긴 하는데 서로 소통하는 거에 대한 기준 그 다음에 이제 임대료도 얘기를 할 텐데 통임대 기준이냐 공용면적 기준이냐 공용면적 포함이냐 거기에 따라 공사 면적 이런 거를 기준을 정확히 알고 소통을 하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출한 공사비는 대략 28억 정도 되고요. 부대 비용 14억 정도 잡아서 총 원가는 142억인데 33% 정도 이제 47억 정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뭐 돈 얼마 있으면 이거 건물 지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타이트하게 가는 것보다는 러프하게 가는 게 맞습니다. 대출 이제 95억 받고 대출 비율도 우리가 그냥 통밥 95억이 아니에요. 다 이제 탁감을 뜨고 이제 금융권에 알아본 거고 보증금 4억 받으면 실투는 43억. 이제 거기에 임대료는 약 4천만 원인데 이거는 평당을 16만 원. 보수적으로 잡은 거죠, 이것도. 그래서 4천만 원 했는데 그럼 이자 내면은 한 1,000만 원 좀 안 되게 나오는 거죠. 사실 여기까지만 봐도 야 40억이나 박았는데 800만 원 나오면 얼마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근데 요즘에 뭐 강남은 대출을 한 70% 80% 받았을 때 월세 받아서 이자 내서 까이지만 않으면 다행이야. 맞아요. 대부분 강남의 차익형 건물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그런 로직으로 하고 계시고요. 실투자금이 43억 원이면 이 내담자 사연자분한테도 적합한 에쿼티였고요. 자 그럼 요거를 매각했을 때는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저는 이 신사동 주변의 건물이 임대를 맞춰놓고 팔 때 그걸 새로 사는 사람 기준으로 임대료가 대략 수익률이 3% 정도 나오면 거래가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매각 목표가가 대략 160억 중반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예상 차익은 22억 정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실투자금이
93억 원이었으니까 대략 세전 수익은 50% 정도니까 이 정도면은 훌륭한 거예요. 그렇죠. 강남에서 짓자마자 바로 단타 쳤을 때 그 매수자가 이제 3% 수익률을 가져갔을 때 그래도 50%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나쁘지 않은 건데 이분은 그렇다고 바로 단타 칠 건 아니죠. 최소 10년은 보유한다고 하셨고 좋은 입지에 임대 잘 나가는 좋은 설계, 좋은 기획, 좋은 사업성 분석 때문에 이제 저희를 찾아온 거고 그러면 이분이 이제 염두하는 건 뭐냐면 내가 142억이 지었는데 임대가 또 안 나갈 수도 있잖아. 안 나갔을 때 그러면 이번에는 적어도 손절을 안 해야 되잖아. 그랬을 때 142억에는 때려 죽어도 팔리느냐 그거를 이제 보는 거죠 저희는. 맞아요. 그렇게 했을 때 바로 팔아도 164억은 사실은 목표가고 그거보다 못 팔아도 사실은 손해는 안 본다라는 게 이제 저희의 주장이었습니다. 상담한 사례들 설명드리면서 강남 근생은 처음 소개드린 것 같아요. 그렇죠. 강남 근생 쪽도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 분들은 대부분 근데 중개법인을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뭐 중개법인에서 하는 수업들 뭐 듣고 이제 많이 하시는데 뭐 나쁘지 않습니다. 중개법인도 잘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땅이 평당가 기준으로 많이 평가를 해요. 근데 제가 주구장창 얘기하는 게 평당가는 그 땅의 가치를 판단하는 하나의 잣대 중 하나일 뿐이지 그게 절대적인 수는 없다. 왜? 땅은 아파트랑 달리 개별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 개별성이 강한 거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려면 결국에 건축법적인 약간 이런 것도 좀 지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같이 버무려서 디벨로퍼 관점, 투자자 관점을 같이 좀 믹싱한 다음에 좋은 땅을 같이 고르고 그렇게 했을 때 사업성 분석도 좀 더 보수적이고 면밀하게 해야 되는데 보수적으로 하면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눈이 중개법인 많이 돌아다니는 분들은 눈이 위에 있어. 그러고 나서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해가지고 실제로는 이렇게 될 겁니다라고 하면 많이 실망하세요. 자, 그래서 저희는 또 좋은 상담 사례 가지고 유튜브를 통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